지난 11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이 예상치 8만 명을 웃도는 증가세를 띠며 14만 6천 명 늘어났습니다. 실업률은 7.9%에서 7.7%로 하락해 2008년 12월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노동시장이 허리케인 샌디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중국의 11월 산업 생산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회복한 가운데 소매 판매까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지난달 중국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0.1% 늘어나 전문가 전망치인 9.8%는 물론 지난 10월에 9.6%도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소매 판매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9%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1월 생산자 물가는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6%가 떨어져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물가의 불안 요인이 일정 부분 사라졌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판단입니다.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기 사용이 크게 늘어 전력 수급 경보 주의가 발령될 것으로 전력거래소가 예보했습니다. 거래소는 전력 수요 피크 시간대인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최대 전력 수요가 7,550만 킬로와트에 달하고 수요 관리와 공급 확충 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예비력이 274만 킬로와트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예린입니다. 150만 6천 원, 삼성전자 주가 얘기인데요. 또 한 번 오늘 시작하자마자 사상 최고가를 삼성전자가 냈습니다. 이렇다 보니 코스피도 1970까지 찍어주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줄자 코스피의 상승폭도 조금은 미미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8일째 현물을 사주고 있지만 선물 쪽에서 동시 사는 모습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인데요. 기관도 오늘은 소폭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형님이 주춤할 때 아우가 좀 가주면 좋으련만 오늘 코스닥은 추가로 밀립니다. 대선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맥 관련 테마주들이 그 누구에 관련된 테마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다들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말 미국과 중국 재료는 괜찮았는데요. 현재 코스피 쪽 흐름부터 챙겨드립니다. 네, 외국인이 지금 1,200억 이상 순매수해주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저가 매수가 붙어주지만 기관의 순매도 차익 실현이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투신권 오늘 사주지 않고 연기금 정도만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은 3,000계약 이상 다시 팔면서 추가로 신규 매수했던 것을 다시 제로로 돌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이 1포인트 남짓밖에 안 되는군요. 음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쪽으로 한번 가보죠. 오늘 상승 출발했었던 코스닥 안타깝게도 쭉 밀리고 있죠. 490선 초반까지 장 초반에 갔었었는데 지금은 490이 하회된 소폭은 파란불이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488.77 외국인 기관 만만치 않게 같이 팝니다. 이번에 원달러 환율 흐름 볼까요? 오늘 환율이 좀 주목되는데요. 그렇습니다. 2원 이상 하락하면서 당국의 개입 의지가 여러 차례 다각도로 보여졌음에도 오늘 드디어 1,080원이 깨지고 있는데요. 1년 3개월 만에 있는 일입니다. 1,079원 60전. 당연히 연중 최저치가 되겠죠. 네, 계속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짚어드립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동양증권 조병현 애널리스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5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 1,080원이 붕괴됐는데요. 전망과 내일 FOMC 회의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대체할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올지 여부, 그리고 올해 마지막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13일이죠. 조용히 지나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이슈 체크를 받아보겠습니다. 이슈로 종목을 저희가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 함께 해주실 텐데요. 신개념 먹는 당뇨 치료제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제약주가 오늘 들썩이고 있는데 최고의 수혜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내년도 1분기 원료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강주 수익 개선될까요? 이번 주 예감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과 함께 해보죠. 주 중반 유럽의 각종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증시 힘받을 수 있을까요? 목요일 13일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자 금융통화위원회 정례 회의가 있는 날인데요. 대선 앞두고 금리는 묶일지 글로벌 판매 호황에 상승하고 있는 자동차주 탑픽 종목 하나도 공개받겠습니다. 일주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알아봅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는 형 국면에서 SFA가 좋아 보인다는데요. 오늘은 삼성과 공급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3분기 악재 딛고 4분기는 일어설 수 있을까요? 네, 여의도로 먼저 나가볼게요.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 1,080원대에서 근근히 버텼었는데 오늘 드디어 깨어집니다. 사실 환율은 그 방향성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향후 전망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동안 1080선 부근에서 그 횡보세를 원달러 환율이 좀 보였었습니다. 한 11월 말부터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을 했었는데 결국 오늘 1080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1079.8원 정도를 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나타난 하락은 어떤 펀더멘털 상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했다기보다는 지금 내일 FOMC도 있고 그런데 선진국 쪽에서 어떤 미국 쪽에서의 그런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 달러 공급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원화의 상대적인 강세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연간 단위 이상으로 봤을 때 중국 쪽에서의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더 가시화되고 경기 회복이라는 부분이 좀 더 가시화되고 어떤 아시아 전반적인 경기 흐름, 경기 모멘텀 자체가 강화된다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 아시아 통화의 어떤 상대적인 강세 기조가 좀 진행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구매력을 현재 상황에서 평가를 한 구매력을 감안한 어떤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것도 지금 1,080원 부근이 균형점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1,080원이 일시적으로 깨진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개입 여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환율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지금 1,080선 부근에서 속도 조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환율이 일단 1,080원 깨진 것은 FOMC 회의에서 나올 재료를 선반영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요.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올해 말로 일몰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프로그램이 나와줄 수 있을까가 추미의 관심사인데 국채 매입이 나올 가능성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QE4에서는 MBS, 그러니까 주택 시장 쪽에서의 어떤 접근을 시도를 한 상태고요. 그 이전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그 장기 국채 쪽을 건드리고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달 FOMC 성명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상당한 노동시장이 상당 수준으로 개선이 될 때까지는 MBS 매입과 같은 어떤 추가적인 자산 매입을 실시를 하고 이에 더해서 적절한 정책 수단을 동원을 할 수가 있다라고 지난달에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추가적인 지금 오퍼레이션 테스트의 만기를 아무래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어떤 양적 완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그 문구를 해석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12월 말에 오퍼레이션 테스트가 완전히 단절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QE3를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월 한 850억 달러에 달했던 화폐 공급이 지금 월 400억 달러 수준으로 그러니까 QE3에 대한 것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재정 절벽 우려에 더해가지고 화폐 절벽 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화폐 공급의 중단이 감소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한 우려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준 쪽에서는 추가적인 화폐 공급을 이어갈 그런 대안적인 어떤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현재 실제로 현지 언론을 보더라도 지금 매파도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주요 지역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어떤 주요 지역 연은 총재 같은 경우들은 국채 매입 프로그램의 연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FOMC에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에 신경 쓰이는 부분이 13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되겠는데요. 금요일 날 외국인이 선물을 5,600계약 이상 사면서 환매수를 거의 다 진행하고 신규 매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3,000계약 넘게 파는 외국인들의 속내를 알 수가 없는데 동시만기 무사히 넘길 수 있을런지요? 예, 일단 차익 거래와 관련을 해가지고 지난 주말 기준으로 지금 한 4.4조 원 정도가 차익 잔고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연중에 한참 이렇게 차익 잔고 부담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가 8월 달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연중 고점 수준이 그때 8월 달에 달성이 됐었는데 그때가 4.37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때보다도 오히려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물량 수준은 분명히 부담스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시점이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연말이 되다 보니까 배당이라는 추가 수익 기회가 지금 차익 거래자들 입장에서는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익거래로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어떤 수익의 버퍼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이란 부분이 상당히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차익거래 투자자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노릴 찬스라는 점에서는 지금 뭐 어떤 빠른 어떤 그 환매보다는 롤오버 내지는 어쨌든 신규 포지션 구축을 통해 가지고 그 매수 위주의 어떤 프로그램 수급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외국인들의 사실 현물 쪽은 참 수급이 어느 언젠가부터 개선이 되고 있죠. 오늘까지도 8일째 지금 사주는 그런 모습이고 프로그램도 비차익은 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 순매수 기조는 뭐 FMC 회의의 어떤 결과까지 미리 당겨 생각해 볼 때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나요? 예, 일단 외국인들이 왜 사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국내 증시에는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주로 사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피어 그룹에 비해서 상당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싼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부분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로존의 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경감이 되고 있는 상태고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재정 절벽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전망 자체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국내 주식에 대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지금 재정 절벽과 관련된 논의가 키 방향성 향후 전망에 대한 어떤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텐데 이것들이 논의가 아직까지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시점이 일단 법안의 그 합의안의 도출을 18일까지는 미국 의회에서 해야 되고 21일까지는 표결 과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말로 갈수록 계속해서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이 점점점 시간적 여유가 없어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그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후반으로 가면서 만약에 재정절벽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뭐 관방세로 돌아서는지 매도 우위로 돌아설 가능성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요. 외국인들 수급은 주 후반 들어 조금 약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동시만기도 무난하게 넘길 것이다 얘기를 하셨었고 FMC 만약에 모멘텀이 나온다면 또 유동성 수혜를 어떤 종목들이 받을까 궁금해지는데 삼성전자가 참 잘 가고 외국인들이 이 기간 동안 최근에 가장 많이 삼성전자를 산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마감 전략 종목 중심, 업종 중심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외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어떤 지수 반등 구간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 중반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정 절벽에 대한 논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잡히질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중반 이후에는 그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떤 만기를 전후로 해서는 어쨌든 조금은 신중한 스탠스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업종은 뭐 딱히 뭐 종목 단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그 업종 차원에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IT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통신같이 어쨌든 4분기 이후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지금은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 방향성 자체도 주 후반으로 가면서는 어쨌든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라면은 보다 확실한 쪽으로 집중을 하는 방금 말씀드린 IT라든지 자동차, 통신 같은 쪽으로 집중을 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IT차 통신 가운데 혹시 좀 단기로 볼 만한 종목은 없는지요? 아까 원달러 환율 현 수준 정도에서는 아직 IT차가 괜찮다고 분석을 해 주셨었잖아요. 예, 예. 일단 IT 쪽에서도 지금 뭐 업종별 그리고 종목 유형별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는 어떤 단기적인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좀 회피하자라는 측면에서 조금 관심이 덜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에 있어서도 조금은 대표주 대형주들 쪽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IT는 일단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쪽을 저희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쪽에서는 LG U+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시장은 반등 중이지만 좀 주의가 필요한 이번 한 주가 되겠다. IT 차 그리고 통신주 쪽 주목할 볼 만한 종목까지 감사합니다. 동양증권의 조병현 애널리스트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전략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요, 오늘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고 그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현 시점 매매해볼 만한 종목까지 알아보는 이슈로 보는 종목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양산지점으로 가서 김민규 차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 어떤 따끈한 이슈가 눈에 쏙 들어오시는지요? 예, 어저께 나왔던 뉴스인데요. 일단 뭐 당뇨병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장이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뉴스 한 가지와 저번에 제가 환율 이야기하면서 언급했던 업종인데요. 철강 중에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고로 관련해서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좀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뉴스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제약주의 흐름이 꽤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당뇨병 치료제 중에서도 이 먹는 치료제가 나와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당뇨병 시장에 대해서 지금 연대 시장이 좀 형성되고 있는데요. 먹는 당뇨병 치료제가 나타나서 이제 시장 판도가 아예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제약사들이 코마케팅, 즉 기업과 기업들이 연계가 돼서 함께하는 마케팅인데요. 공동으로 판매에 나서면서 치열한 판촉전이 걸려지고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는 DPP-4 억제제를 중심으로 해서 판도가 바뀌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 MSD4의 자누비아를 시작으로 속속 등장하고 있는 DPP-4 억제제는 일단 치료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즉, 그 부작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최소화할 수 있는 점, 저혈당, 체중 증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최근에 발매된 효소주 인슐린 분비 호르몬 분해 요소를 저해하는 작용 기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의약품 조사 기관인 유비스트의 원외 처방 실적에 따르면 MSD의 자누비아가 지난 10월에 무려 41억 원치에 처방되면서 당뇨 치료제 매출 순위 맨 위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노바티스의 가부스가 33억으로 뒤를 잃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회사는 일단 저희와 관련된 회사는 대웅제약, 한동약품, 유한야행 그리고 LG생활건강 이 네 가지 회사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LG생명과학도 역시 자체 개발 당뇨 신약 제미글로를 발매하면서 총 5개의 DPP-4 억제제가 일단 시장에 진입해 있는 상태고요. 특히 DPP-4 억제제를 내놓은 업체들 모두 다른 제약사와 공조 체제를 구축하면서 치열한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MSD와 그 연결이 돼 있는 대웅제약은 자누비아를 팔고 있고요. 노바티스는 한동약품과 베링거인게라는 유한양행과 영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옹글라이자는 공동 개발한 BMS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영업도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LG생명과학도 프랑스 제약사인 사노피아 벤티스를 마케팅 파트너로 일단 선정해서 5개 제품의 영업에 총 10개 제약사가 뛰어드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지금 경쟁 제품이 쏟아지자마자 업체들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사실 굉장히 지금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고편까지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미 실적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습니까? 그 새로운 신약에 대한 매출 말이죠. 예, 자루비아 같은 경우에는 대웅제약에서 이제 공동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월 매출이 한 41억 정도 되고요. 가부스 같은 경우에는 노바티스와 한동약품이 공동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2009년 2월에 발매가 돼서 10월 매출은 3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 그리고 유한양과 협력에 있는 베링링게임하임 같은 경우에는 22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발매가 이제 막 나왔나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매출상에는 집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한 4-5군데 제약사 가운데 어떤 쪽이 직접 이 모멘텀을 갖고 매매 봄직한 회사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처음으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량이 너무 적고, 그리고 네. 또 수급에 대한 주체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전히 이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일단 제외하고요.
그리고 지금 한동약품 같은 경우에도 수급에 대한 뚜렷한 주체가 없는 상태라서 이 회사도 좀 제외를 한다면 역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2013년도에 R&A 투자에 대한 성과가 수익으로 회수되기 시작하고 있는 LG생명과학을 지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천 포인트 정도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증권사 리포트에서 가장 많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역시 오늘 이야기해 드렸던 DPP4 당뇨 신약 제미글로 이머징 마켓 추가 수출 계약, 즉 중국하고 터키하고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십을 이미 완료를 했고요. 제미글로 같은 경우에 국내 피크 매출은 300억 내외, 해외 수출은 1000억 이상을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백신 신약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순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인용 미국 FDA 허가 완료를 한 상태이고 파트너사 선정이 늦어도 내년 1분기 중에는 허가와 관련해서 결론이 완전히 가시화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또 세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R&A에 있어서도 이 회사가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WHO의 생산 파트너인 인도 백신 회사 두 곳이 일단 생산 품질 문제가 발생해서 WHO가 이들에 대한 PQ를 승인을 철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기에 있어서도 백신 산업에 대해서 순항이 계속적으로 될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LG 생명과학이 탑픽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가격대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 지금 매입 가격대는 지금 42,000원 밑에서는 일단 분할 매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단기 수익 가격대는 지금 47,000원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47,000원대가 가장 괜찮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수익 가격대는 증권사들이 일반적으로 목표 가격대로 제시하고 있는 55,000원대에서 53,000원대 정도를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대는 39,000원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 정도에서 매입해 보자. 기술적으로는 47,000원까지 LG 생명과학 가격대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죠. 아까 철강주 준비해 주셨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중국발 모멘텀이 살짝 불어오는 와중에 내년도 1분기 되면 원재료가 하락이 예상된다고요? 예, 지금 저번 주에도 제가 환율 관련해서 철강주라든지 화학주에 대해서 토픽이라든지 업종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대해서 확실히 변화가 확실히 느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제철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 포스코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흐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주가 수준 자체는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좀 기술적으로 올린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수급에 대한 뚜렷한 변화가 있다는 점은 좀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일단 철강주가 내년 1분기 고로 원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철강 업종에 대한 내년 1분기 고로 원료 계약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정도로 둘 수 있지만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직접적으로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고로 원료 계약 가격이 전분기 대비 톤당으로 25달러 가량 하락해서 타결되고 있는데요. 원화로 치면 27,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2월에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열연 보수가 예정되어 있어 국내 열연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춘절을 전후한 재고 축적 수요로 인해서 유통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고 일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국내 열연 가격은 소폭 인상되거나 유지할 것으로 일단 예상되는 가운데 원재료에 대한 투입 단가가 낮아져 고로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은 이어질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의 2위 철강업체인 JFE가 베트남 제철소 투자를 연기하기로 했다는 점도 아시아 수급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일단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떤 철강주를 탑픽으로 보십니까? 다들 뭐 좀 비슷한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철강주, 화학주, 저번에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LG화학을 좀 강력하게 추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대제철을 상당히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 포인트 세 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아시다시피 지금 밑에서 바닥에서 좀 기술적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화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강에 관련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추천 포인트 세 가지를 짚어드리면 첫 번째 2013년도 3분기 고려 3호기 가동으로 인해서 1200만 톤 및 1000만 톤 등의 조각 능력이 2200만 톤 수준으로 일단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큰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회사가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 그룹 관련해서 자동차용 강판 그리고 API용 후판 고부가 판재료 개발이 완료될 경우 고로와 기존 전기로 간의 상호 보완 체제가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건설 및 현대아이스코 등 그룹 시너지로 인해서 경쟁 고로사와는 상당히 차별된 사업 구조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추천 포인트로 세 가지를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일단은 61선을 미리 뚫고 포스코보다 올라와 있는 현대제철인데 지금쯤 사면 어느 정도까지의 목표가를 누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1차적인 목표가는 역시 이제 지금 뭐 82,600원 부분에서 일단 매입은 좀 시작해야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있고요. 1차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91,000원대를 지금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완만하게 저점 두 번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수급상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입하기에는 좀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91,000원대, 장기적인 목표 가격은 지금 기술적인 걸 넘어서 지금 업황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10만 원대 이상을 저는 장기적으로 목표 가격으로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78,000원대가 깨어지면 좀 다시 한번 또 다른 모습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대제철이 또한 철강주 가운데 탑픽이었군요. 앞선 제약주 설명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26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12월 달 안에 2,000포인트를 보려면 한 주 한 주 잘 넘겨야 할 텐데요. 지난주 괜찮았고 오늘도 1970까지 보여준 코스피입니다. 이번 주 흐름 전문가의 예측을 미리 들어보는 이번 주 예감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텐스타기 이광호 팀장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잘 왔고 이번 주 잘 가려고 하는데 이번 네. 주 특별히 변수가 좀 많아 보이네요. 네, 국내외적으로요.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일단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서 미국 FOMC 회의가 지금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어떤 추가적인 양적 완화라든지 아니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에 따른 그런 이제 결과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될 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유럽 쪽에서도 12일과 14일, 3일에 걸쳐가지고 재무장관 회의, 정상회담, 여러 가지 그 굵직굵직한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위기 관리 능력이 조금 빛을 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전해지는 소식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국내적으로 보시자면 또 13일 그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고 또 선물 옵션이 동시 만기일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대응하시는 한 주가 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네. FOMC 회의. 사실 여기에서 뭔가 부양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오늘 선반영에서 원달러 환율이 1,080원을 밑돌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네. 국채 매입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 올해 이제 12월 말로 끝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요 제도를 좀 더 연장할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는지요? 지금 현재 그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대체하기 위한 또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양적 완화 지속에 대한 의지를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면서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좀 더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일단 올해 종료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대체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정책이 지금 분명히 필요한 시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은 일단 지금 미국의 재정 절벽 논쟁이 증시의 불확실성으로 지금 자리 잡으면서 여전히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확장적인 통화 정책이 분명 필요한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 혹은 또 이제 양적 완화의 규모나 범위가 좀 더 확대되는 회의 결과가 분명 나와줘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서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증시에 선 반영이 된 부분이 있지만은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또 증시에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 그 FOMC 회의 전후로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외국계 자금이, 특히 또 미국계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분명 국내 증시에는 이 관련 이슈로 인해서 긍정적인 움직임 분명 나타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보다는 새로운 어떤 그런 부양책이 나와주리라 기대를 한번 걸어본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사실 미국 쪽의 뭐 재정절벽 이슈 등에 의해서 요즘에 조금 가려져 있는 유럽 쪽도 이번 주 중반 아주 집중적인 회의가 예정이 돼 있다라고 아까 해주셨잖아요. 혹시 네. 추가적인 유럽발 모멘텀도 얻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유럽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가주셔도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안정화돼 가고 있는 지금 유럽의 지금 어떤 이 굵직굵직한 사항들에 대한 결론을 조금 못 내면서 조금 리더십의 필요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될 부분이 단일화된 은행 감독기구 설립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그 유럽 중앙은행에 그 은행 감독을 위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지금 유럽 내에서도 각국의 지금 첨예한 의견 차이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주 예정된 연속된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타협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유럽에서 전해지는 소식에 좀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날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좀 힘들지만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분명 결과값을 도출해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전해지는 소식에 조금 기대를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해보겠고, 지금 지속적으로 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유럽의 그 금리 지표 역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좀 온기를 좀 더 불어넣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5% 중반, 4% 중반대로 이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의 안정화로 인해 국내 증시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이번 주 한 주 내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정신없이 미국 쪽 그리고 유럽 쪽 회의 챙기다 보면은 이제 주 후반을 맞게 되는데요. 13일 목요일에는 앞서 저희가 짚어드렸듯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자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관련된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저희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은 앞서 애널리스트와 함께 전망을 해드렸었고요. 금통위에 대해서는 네.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금리 동결이 우세하다면서요? 네, 지금 현재 그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시장의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일단 그 몇 가지 이유를 들어드리자면, 지금 주요국 경기 부양 효과가 지금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 있고, 또 국내 지금 물가 흐름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 국내 그 기준금리를 좀 변화를 주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지난 10월에 그 금리 인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인하했던 금리의 효과를 아직까지 이제 체감을 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좀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볼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금리는 계속 동결될 것이다. 하지만 그 금리를 좀 변화를 줄 시기를 좀 미리 예측을 해보자면 내년 초에 그 이제 대선이 끝나고 신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국가 차원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이 좀 더 강화가 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다시 한번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만큼 지금 현재는 이제 기준금리 변동으로 인한 증시의 변동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의식을 하시는 일은 없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금통위는 좀 조용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네. 유럽에선 자람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사실 실질적으로는 FOMC 회의에서 뭔가 좀 떨어지길 기다리는 그런 한 주가 될 모습인데, 자, 오늘도 역시 흐름을 보니까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가 그리고 일부 대형주의 상승, 코스닥은 여전히 소외. 전체 그림은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 그렇습니다. 주도 역시 대형주가 조금 수익률이 더 낮겠습니까?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주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대형주의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번 주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수급 상황과 심리적 요인이 그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주도하면서 경기 민감주의 반등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지난주에 좀 발표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그 2013년 중국 경제 발전 방향이 제시안에 따르면은 이제 사회 간접 자본 투자 확대를 통한 이제 도시화 전략이 좀 국내 그 경기 민감주에 특히 대형주의 긍정적 흐름을 이끌어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의 그 흐름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고,
이런 이제 대형주 가운데서도 이제 업종별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자면 최근 들어서 좀 수급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 업종이 눈에 띕니다. 지금 IT는 여전히 이제 견조한 수급을 바탕으로 한 이제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또 화학과 정유, 철강 같은 이제 소재와 산업재 섹터가 지금 현재도 그렇고 이제 이번 주에도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모든 이제 경기 상황이 바닥을 찍고 터닝하고 돌아섰다라고는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길게 보셔서 이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고 좀 발빠르게 대응을 지금은 하셔야 될 때다라고 지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기관이 지난주에 그 코스닥 시장에서의 강한 매도세를 나타나면서 코스닥 시장을 상당히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네. 좀 이제 대형주로 갈아타기 위한 움직임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지금 현재 IT를 제외하고도 이번 주에도 계속 이제 투매가 끝났다는 의견도 물론 있지만은 아직 그 매도 여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IT를 제외한 코스닥 시장에서의 기관의 매도세 이번 주에도 이어지면서 코스닥 시장의 좀 약세 흐름은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게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출연했을 때 그 자동차 올해 안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네. 예상보다 빠르게 이런 모든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 내에서의 자동차 판매 실적 그리고 고용 지표가 좀 증가세를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국내 그 자동차 업종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단 고용과 그 제조업 내 그 운송 장비 업종의 그 고용이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고용과 자동차 판매량과는 지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용 시장의 회복세가 좀 더 지속이 된다면 내년에 미국 자동차 시장의 성장률이 기존의 3.5%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자동차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국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 좀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제 자동차에 대한 업종에 대한 관심도 가져볼 만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동양증권의 주병현 애널리스트도 원달러 환율 걱정보다는 일단 IT 그리고 자동차까지 통신과 함께 유망한 업종으로 꼽아주셨었는데, 자, 자동차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또 한 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신규의 포트에 넣을 종목이 혹시 자동차주입니까? 네, 자동차 3인방이라 부르는 현대 기아차, 현대 모비스 있는데 제가 오늘 현대 모비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가장 강하죠? 네, 그렇죠. 예. 최근 들어서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일단 미국과 중국 등의 주요 시장의 완성차 판매량도 이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지난번 이제 하락 때 실적 안정성에 비해서 과매도 됐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 일본 업체들이 또 부진을 하면서 지금 국내 자동차 업체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종목 한번 준비를 해봤고, 지금 차트 보시면서 제가 기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트를 보시면서 비교해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적으로 장기 입형 위로 올라와 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그 하방 지지력을 좀 확보를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단기적으로도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을 기대를 해서 목표가는 이제 일단 단기적으로 30만 5천 원까지만 보고 그 이후에 그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제 투자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큰 폭의 하락은 지금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혹시나 이 추세가 이 하방 지지력을 무너뜨리는 한 28만 7천 원 정도까지 내려오신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손절하셔서 추가적인 손해 없도록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현대모비스 단기로 들어가서 30만 5천 원 노려본다. 신규 추천주로 모비스 설명 들어봤었는데요. 이제는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을 저희가 살펴보고 종목별로 AS를 듣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우리 텐스탁 이광호 팀장님의 기존 포트폴리오가 나오고 있네요. 디스텍 시스템, 동아원, 인프라웨어, GS 리테일. GS 리테일이 조금 힘이 없죠? 자, 수익률 한번 볼까요? 자, 넣을까 그냥 뺄까 고민을 많이 하셨었는데 결국 오늘 손절가를 확실하게 깹니다. 기억하시겠지만 GS 리테일의 손절 가격은 28,000원이었었는데요. 오늘 일단 전량 파실 생각이신 것 같고, 동아원도 오늘 조금 차트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같이 좀 파실 생각. 인프라웨어는 미리 좀 팔았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아직은 괜찮고요. 디스텍 시스템은 약간 수렴하는 차트인데 역시 보유 의견 내셨네요. 자, GS 리테일하고 동아원 급한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네, GS 리테일 그 공정위의 그 동일업체가 신규 출점 제한이 그 800m 정도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동일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만큼
유통주 전반이 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은 그래도 주가 흐름이 당장에는 크게 지금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전략 매도하셔서 추가적인 손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동화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화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하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하는 그 버티는 차트가 연출이 됐었는데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네. 장기 입형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면서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 지금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또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큰 폭의 하락이 또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셔서 지금 손해폭은 크지 않지만 매도하셔서 추가적인 손해 없도록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디지텍 시스템과 그리고 인프라웨어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디지텍 시스템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그 모든 입형들이 다시 한번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큰 폭의 하락이 뚜렷한 하락의 이유가 없고 IT 업종은 여전히 지금 그 관심 종목이라는 점에서 계속 보유하신다면 좀 추가적인 수익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인프라웨어 제가 사실 그 트레이딩의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종목이긴 한데 예. 그 매도 타이밍을 좀 한 차례 놓쳤던 걸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에서 그 장기 입형을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해서 지금 좀 더 보유하시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또 5% 가까이 오르니까요. 다시 네. 한번 팔 기회가 있겠죠. 뭐. 네. 예, 이렇게 되면 현대모비스를 새롭게 넣고요. GS 리테일과 동아원은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남은 기존 두 종목도 끌고 가 결국 종목은 3개로 재편이 될 것 같은데요. 완성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텐스탁의 이광우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스닥이 살짝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폭이 확 줄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저가 매수 수량도 같이 좀 줄었는데 일단은 빨간불 같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알아보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진행해 볼 텐데요. 다이어리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자, 매주 한 분씩 다이어리를 기록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다 빨간불이네요. 기분 좋습니다. CTC바이오는 오늘 왕관은 없지만 텔바와의 단독 공급 계약 체결하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수익률 6.1%와 전진우 팀장님 이제 슬슬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이정복 대표님의 테라세미콘 오늘 아몰레드 주 쪽도 좀 번쩍이죠. 상대적으로 좀 플러스권이 아주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서 아쉽긴 한데 오늘 3%대 수익 기록 중이고요. 락앤락도 차분하게 수익 쌓아갑니다. 서원인텍도 플러스 1.4%가량 그래도 신고가 쪽에서 잡았는데 오늘 상승을 해주면서 수익을 안겨주고 있고요. FTN이가 단연 돋보입니다. 박준 과장님의 종목. 자, 1등 했음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익률이 11.1%. 중간에 한번 절반 팔자라고 사인 주셨는데 그럼에도 금요일 잡으시고 오늘 추가 상승해주고 있지요. 네, 요즘 왕관 쓰시는 일에 갑자기 뜸해지셔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전화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동양증권 부평지점으로 가죠. 박현상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왜 왕관 안 쓰세요? 네, 일단은 제가 종목을 좀 너무 안정적으로 골랐지 않았나 싶고요. 네, 예. 일단 뭐 그러더라도 톡톡 플러스권이긴 하니까 이번 주는 이 종목으로 좀 만회를 하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원한 종목 하나 주실 모양인데 먼저 락앤락 AS부터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추천드렸을 때 논리 자체로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일단 꾸준한 투신권 수급과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지표 상승에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 납품하는 한 30% 정도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락앤락 쪽으로 조용하게 수급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제로 추천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미미한 수치긴 하지만은 지금 수급을 좀 살펴보시면은 추천드린 다음부터 지금 계속 기간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연기금 수급이 좀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물론 그 단기간에 큰 폭의 수익은 아니지만은 차트를 살펴보셔도 꾸준한 안정세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라든지 기존에 말씀드린 손절가 역시
가만두고서 일단은 꾸준하게 일단 홀딩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 자체로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잠깐 플러스가 나긴 했지만은 지난주에 코스닥의 소폭 쇼크 매매 이후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모바일 부품주들로 매기가 쏠려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일단은 모바일 부품주는 그쪽은 아니긴 하겠지만은 일단 그러더라도 최근에 매기가 쏠리고 있는 SFA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FA 아시다시피 AMOLED, 즉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품주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요놈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3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LCD 부분에 투자 감소가 나왔었고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부분이죠. OLED 부분에 수주 공백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살펴보시면은 역시 지금 차트 보시듯이 11월 저점 39,000원 정도, 4만원 정도의 가격대가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11월 중순 이후에 나온 상승 같은 경우는 아마도 오늘 나온 공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AMOLED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것 때문에 일단은 오늘도 플러스가 나고 있고 최근 상승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분기까지는 안 좋았으나 4분기 쪽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은 오늘 종가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 종가를 말씀드린 이유가 보시면은 대부분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좋았던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리 그들이 정보를 알았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시대 차익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시가 뜨자마자 아침에 9시쯤에 떴는데 바로 사지지 마시고 일단은 그날에 있을 물량 출회가 나오는 걸 확인하시고 종가쯤에 사시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로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로는 전 고점 부근인 48,500원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손절을 하시게 된다면은 61선 부근인 44,000원까지 같이 첨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뉴스가 나오는 날은 종가 매수가 안정적일 수 있다. 플러스 팁까지 감사합니다. 3분기는 안 좋았지만 이제 슬슬 수주가 되면서 4분기 기대가 되는 SFA가 오늘 종가 공략주였군요. SFA로 다시 한번 왕관 쓰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박현상 대리님과 얘기 나눠봤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쉽게도 코스피는 상승폭이 거의 다 반납되고 끝날 듯 하지만 막판 기관 매수 전환으로 코스닥에도 오랜만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